여러분이 제 사적인 원한을 듣자고 온 건 아닐 테죠? 그렇다면 제가 먼저 말할 필요는 없을 테니 먼저 말씀하세요. 직책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저는 퓨어타임과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거든요. 성형 대출 업무를 담당할 때 가짜 명함 하나 있으면 일이 수월해서요. 얼마 전에 인수 명목으로 소년어와 접촉했다가 우연히 최근 퇴사한 직원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 말로는 손님이랑 마찰이 있어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네요. 소년호의 큰손한테 제가 좀 무례했거든요. 돈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순 없죠.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하지 않나요? 부자들 눈에는 모든 게 값으로 매겨질 수 있나 봐요. 거절하는 게 그저 가격 좀 더 높이려고 그러는 걸로 알겠죠. 제 형편에 그런 기회가 생긴 것만 해도 감지덕지했어요. 변호사들은 이렇게 위로하는군요. 은근히 귀엽네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맞는 말이에요. 법은 저 같은 사람한테도 평등하죠. 알아요. 모를 리가 없죠. 내 직속 상사인걸요. 그렇지만 우리 관계는 상사와 부하라고 단순하게 정의하기 어려워요. 좀 더 정확한 비유를 들자면 사냥꾼과 사냥감 같은 관계였죠.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이었나요? 제 성형 대출은 진태영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 사람은 내 상사이자 대출 담당자였어요. 그때는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해도 빚을 못 갚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전에 취직할 수 있게 소개해줬어요. 야근, 출장, 회식 수당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월급은 매달 회사빚 갚는 데 써야 했어요. 웃기지 않나요? 사실 좀 어이없는 게
날 끌어들인 건 진태영이었어요. 그래도 경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다 사람은 이미 죽고 없는데 원한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해야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복잡하다는 것밖에 몰라요. 목표는 손 대표 아니었나요? 왜 진태영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손현호 씨는 진태영 씨의 아버지와 합의하기 위해 3배나 되는 배상금을 지불했어요. 한편으로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태영 씨가 하고 있는 고리 대금업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겠죠. 주세윤 씨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손현호는 귀찮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데 능숙해요. 손현호가 진광호 씨를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려 한다는 건 진태영 씨가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즉, 진태영 씨의 사인은 높은 확률로 경전의 핵심 내막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고리 대금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정도면 분명 단순한 조직은 아닐 거예요. 진태영의 죽음이 단순 자살이 아니라 손 대표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주세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태영 씨의 부하였으니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겠죠? 성형 대출 관련 업무만 알고 있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진태영은 제가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며 중요한 업무에 참여하는 걸 막았어요. 맞아요. 회사에는 진태영과 동급인 사람이 몇 명 더 있긴 하지만 손 대표가 진태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주 큰 고객들과의 자리에 동석하게 했어요. 손 대표는 진태영이 자신의 젊었을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후계자로 삼으려는 것 같았어요. 사실 진태영이 왜 자살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요즘에는 온갖 종류의 대출이 많아서 별로 새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성형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사실 수법은 다 비슷해요. 다만 진태영이 다른 사람들보다 타깃을 잘 찾을 뿐이었어요.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 고향은 아주 외진 곳이라 도시처럼 개방적이지 않아서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얼굴에 큰 점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은 불길한 일이라고 여겼죠. 우리 부모님이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하늘이 그 죗값을 제가 치르게 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지금은 어르신들이 하신 옛날 얘기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간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진실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제 얼굴에 점이 있는 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을 테니까요. 나중에 도시는 의학이 발달해서 이 검은 점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찍 돈을 벌러 나왔어요. 그 몇 년간 여러 병원에 다녔고 전 선천성 피부 반점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죠. 신체에 영향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커질 거라고.
10번째 병원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고 나왔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평생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죠. 정말 신이 있다면 대체 왜 전 태어나자마자 빚부터 지고 살아야 했는지 한 번. 죄송해요. 예전 일을 떠올리니 아직도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드네요. 병원을 나오는데 마침 퓨어타임 직원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퓨어타임이 해외 최고 의료진이랑 협력 중이고 자격도 완벽하다느니 엄청 거창하게 쓰여 있더군요. 첫 진료는 공짜라고 하길래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서 한번 받아봤어요. 결과는 여러분도 보셨죠?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도 영업사원이 던져준 희망에 속아 자꾸만 더 많이 투자하다가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됐어요. 그 후로 몇 년간 고생하며 경전에서 여러 사람과 일을 겪어보고 나서야 깨달았죠. 맞아요. 학생들한테는 최신형 휴대폰을 무이자로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직장인들한테는 명품 가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하죠. 욕심 많은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고 자기는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사람도 늘 있어요.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잖아요. 고리대금은 이자가 이자 위에 또 붙는 거라 눈만 떠도 갚아야 할 돈이 전날보다 몇백씩 늘어나요. 월급만으론 도저히 다 갚을 수 없죠. 거기다 전 업무 실적도 낮아 보너스도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아끼고 아껴서 겨우 매달 이자만 갚고 있어요. 다행히 대출로 대출을 막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이상하네요. 고리대금 업자로서는 주세윤 씨를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았을 텐데요. 손님 한 명이랑 안 좋게 됐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주세윤 씨가 경전을 나가게 되면 빚을 갚는 안정성에도 영향이 있을 뿐더러 제어할 수단도 줄어들 테니까요. 사실 요즘 경쟁이 좀 이상해요. 지난달에 만기됐는데도 아직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이번 달엔 갚으려고 모아둔 돈도 전부 찾았는데 이상하게 그 뒤로는 독촉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퓨어타임에 간 건 제가 예전에 거기서 썼던 대출 계약서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저와 경전, 퓨어타임 이렇게 세 군데가 한 부씩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제 거는 입사할 때 회사 쪽에서 강제로 가져가 버렸어요. 퓨어타임 쪽 업무를 맡게 된 뒤로 기회가 되면 계약서를 다시 복사하려고 일부러 사무실 열쇠를 하나 더 챙겨뒀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이상하게 제 계약서만 없어졌어요. 자,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정의감? 누가 절 그런 단어로 표현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저도 경전 직원이었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실적이 진태형만큼 크진 않지만 저를 통해 대출받은 분들도 꽤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 등쳐먹고 살아가는 제가 무슨 정의감이 있겠어요. 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당신처럼 젊은 여자를 보고 제 모습이 떠올랐을 뿐이에요. 사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안 듣는 사람들 많아요. 결국엔 당하고 나서야 정신 차리죠. 진태영이 말한 것처럼 이건 그냥 어리석은 자기만족이에요. 진태영 씨가 그랬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태영 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그 사람은 아마 저보다 더 모순적인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주서연 씨, 어제 보고한 대출 연장 명단에 2명이 빠졌던데요. 오늘 퇴근하기 전에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안 그러면 이번 분기 보너스는 없을 겁니다. 그 두 여자아이들은 졸업하고 이제 막 취직해서 월급을 다음 달에나 받을 수 있대요. 경전에 돈이 그렇게 없나요? 며칠 미뤄지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걱정할 시간에 분기 보너스 깎일 거나 걱정해요. 주서연 씨 실적이 어떤지 잘 알잖아요. 회사 장부는 한 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못 갚으면 주서연 씨가 갚아야 할 거예요. 당연히 못 갚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겠죠?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제 보너스를 깎으세요. 처음도 아니고 이 정도 돈이 없다고 죽진 않겠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발전이 없군요. 아직도 어리석은 자기만족에나 빠져 있네요. 그래요. 어떻게든 살아가긴 하겠죠. 근데 지금 정말 앞길이 보이긴 해요?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큰 거래를 몇 번 해야만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전 당연히 사장님처럼 능력이 없죠. 큰 거래를 그렇게 하나씩 따내서 벌써 성공하셨잖아요. 전 말이죠. 남의 고통으로 이득을 보는 짓은 못해요. 제가 하는 일이 깨끗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남의 인생을 망치진 않을 거예요.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늘 소수의 사람만 있죠.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말 잘 듣고 착하게만 굴다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결국 이용당할 거예요. 경전에서만 이런 경쟁이 심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됐어요. 순진하게 굴지 마요.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니까요. 명단만 채우면 이 일은 회사에 보고하지 않을 테니까 좀 더 생각해 봐요. 그때 자료만 남기고 바로 자리를 떴어요. 정의감 때문도 아니고 그냥 절 꿰뚫어 보는 듯한 표정으로 훈계하는 게 짜증났을 뿐이에요. 제가 고집하던 모든 게 우스갯거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결국엔 그 사람처럼 되겠죠. 맞아요. 그때는 사실 거의 막다른 길에 몰렸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보너스가 나와서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자료가 빠진 걸 발견했다면 진태영 씨가 상사로서 직접 수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굳이 다시 생각해볼 시간을 줄 필요가 있나요? 진태영 씨는 주서윤 씨한테서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도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는걸요. 죽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변호사님, 왜 법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냐고 하셨죠? 예전엔 그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아니, 아예 제가 법이라는 무기를 들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일이 떳떳한 것도 아니었고, 정이라는 게 저한테 비춰주길 바란 적도 없어요. 잡혀가지 않았으니 웃어야 하는 거겠죠? 어차피 이유가 뭐가 됐든 이제 빚쟁이들도 안 오니까 경전, 진태영, 그리고 고리대금 전부 저랑은 아무 관계없는 일이죠. 드디어 미림씨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살다 보면 정말 고민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처음에 한 발 잘못 디디면 그 다음부턴 계속 엇나가게 되고 결국엔 돌아갈 여지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쩌면 우리 다시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변호사님.